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두고 긴장감이 커지면서 뉴욕의 3대 지수와 러셀은 모두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 낙폭을 크게 키우면서 저점을 찍기도 했는데요.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상승 전환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장 막판에는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마감 상황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랑 계속 확인해 보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자금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은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빨간불을 켜고 있다. 또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주요 기술주들이 많다는 걸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주요 기술주들, 시총이 큰 종목들을 보시면 대부분 약보합권 혹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 가장 하락폭이 큽니다. 1.42% 내리고 있고요. 기술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은 가운데 오늘 금융주들도 매도세가 나오면서 대부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주와 금융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유틸리티 쪽 그리고 오일 쪽도 흐름 괜찮고요. 자, 이런 흐름의 자금의 흐름을 오늘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이렇게 약세를 보인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마켓 무버 이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내리누른 건 가장 큰 이유가 트럼프의 발언이었는데요. 이란에 대해서 의미 있는 합의를 하라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중동 긴장이 고조된 데에는 트럼프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10일 내의 결정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은요. 트럼프가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협상은 진행 중이지만 10일이라는 시한을 설정한 건데요. 합의가 없다면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경고까지 함께 했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의 협상 구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은 우라늄 농축 전면 포기, 장거리 미사일 개발 중단, 중동 무장 세력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란은 핵 문제 외에는 협상이 불가하다는 입장 변화에 대해서 제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죠. 자, 이렇게 협상의 간극이 여전한 상황에서 10일이라는 시한에 발언이 등장을 한 겁니다. 자, 오늘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자,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협상을 병행하는 가운데 군사 옵션을 열어뒀는데 항공모함 2척을 이동시키는 걸 포함해서 전력 증강을 동반하는 모습입니다. 자, 유가도 급등했습니다.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 쪽에 긴장이 고조됐는데 이곳은 글로벌 원유 물동량 3분의 1이 통과하는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원유 공급의 차질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브렌트유 이틀간 6% 급등했는데요. 이게 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인플레이션 자극에 대한 우려감도 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지수가 전반적으로 약세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같은 이슈 외에도 오늘 미국의 대표적인 고용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바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이 내용도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시죠. 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20만 6천 건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도 하회했고요. 전주 대비해서도 2만 3천 건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비농업 일자리도 1월에 13만 명이 증가했고 실업률은 4.4%에서 4.3%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결국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또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렸던 지난 1월 금리 동결에 대한 FOMC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었죠. 여기서 일부 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까지 열어두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용 개선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의 지연 가능성까지 커진 상황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도 또 영향이 당연히 있었는데요. 고용 개선세를 확인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한부 후퇴를 했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성장주와 기술주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렇게 오늘 시장에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 리스크, 거기에다가 강한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다 보니까 오늘의 주가 반등을 막는 변수로 함께 작용을 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고요. 이제 시장은 또 하나 12월 PCE 발표를 대기하는 관망세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개인 소비 지출이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발표가 됩니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불리는데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발표되는 이 지표 향후 금리 경로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개별 종목들은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특징주 조민재 앵커와 만나보시죠. 시장이요, 이 특징주 단위로 봐도 상당히 좀 싱숭생숭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가장 먼저 이 오픈 AI의 1,000억 달러 펀딩 관련된 내용들 보도록 하실 텐데요. 가장 크게 생각이 나는 건 역시나 엔비디아겠죠. 오늘 거의 장중에 0.6%가량 하락했습니다. 오픈 AI의 1,000억 달러 역대급 규모 펀딩이 드디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보도가 또 밤사이에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까지 이 투자에 참여하는 그런 대규모 펀딩이죠. 글쎄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금리 인하도 늦춰지고 있고요. 또 오늘 블루아를 중심으로 3호 신용시장, 그러니까 투자 회사들이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이 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커지고 있죠. 여러모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기에는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엔비디아 우려감에 하락했고요.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약간 부담스러운 발언이 있었는데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사장이 중국 AI 기업들이 전폭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는데 이거 역시 미국 AI 산업에 대한 경고성 발언일 수도 있겠고요. 지원은커녕 매출을 떼가려고만 하는 이 트럼프 정부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겠죠. 여러모로 마이크로소프트 기업 자체에는 압박이 될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투자 라운드에 참여하는 아마존 또다시 법적 리스크에 직면했습니다. 악재가 한 가지 더 생긴 것이죠. 한 고객이 아마존에서 아질산 나트륨을 구입해서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이 소송을 허용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하락하는 움직임 보였었던 아마존까지 세 종목의 마감가 상황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0.04% 그래도 장 후반부로 갈수록 극적으로 이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아쉽게도 약보합권에서 오늘 거래를 마무리 지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0.29% 공통적으로 장 후반부로 갈수록 되돌림이 조금 나와주네요. 또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0.03% 마지막으로 이 힘이 막판에 매수세가 모이게 되면서 주가를 상승 반전시켰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세 가지의 M7 종목들 더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오늘 메타 상당히 좀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었는데 약 4년 전에 중단됐었던 메타의 스마트워치 프로젝트 이게 다시 한번 좀 추진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좀 긍정적으로 주가를 방어해냈습니다. 올해 안에 첫 스마트워치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기대감이 상당히 모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대로 스마트워치 하면 애플과 구글이 이 현재 스마트워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당연히 경쟁 심리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은 1.34% 5시 30분 기준으로 하락세를 보였고요. 구글은 그래도 이 경쟁 심리 부각에 비해서는 주가를 좀 방어해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전 모델과 비교해서 추론 능력이 2배 이상이나 향상된 제미나이 3.1%를 출시했다는 소식까지 최근 들어서 신제품 그리고 업데이트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구글입니다. 이 세 가지 세 종목 상황 바로 마감가 기준으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메타 플랫폼스 0.24%, 추가적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1.43%, 오늘은 좀 애플의 주가가 크게 빠졌네요. 또 마지막으로 알파벳 0.16%, 역시나 구글입니다. 오늘과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주가 단단하게 방어해내는 모습이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의 이 특징주 이슈 상황까지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오늘 금융주가 굉장히 크게 흔들렸었죠. 그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블루아울 캐피털입니다. 오늘 장중에 거의 두 자릿대 급락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 대체자산 운용사입니다. 한화돈으로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대출 자산을 매각했다는 소식
거기에 더불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모 신용펀드에서 환매를 제한했다는 소식,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이 돈을 빼고 싶어도 한 번에 돈을 빼지 못하게 자금을 통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사모 신용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번지면서 RS가 7%대, 아폴로가 6%대, 블랙스톤이 5% 이상 빠지는 등 다른 운용사들의 주가도 하락했고요. 전반적으로 이게 금융위기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시장 전반에 퍼졌습니다. 또 이어서 온라인 중고차 판매 업체죠. 카바나 오늘 8% 상당한 급락세를 보였는데 이 전일 장마감 직후에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좋게 나왔으면 좋았겠지만요. 이 수익성 지표 중에 하나인 조정 에비타가 예상치 대비해서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고요. 또 마케팅 기업이죠. 옴니콤 반대로 15% 가까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4분기 매출이 5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8%, 거의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거기에 이사회가 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까지 승인하게 되면서 오늘 역대급 상승을 보여준 옴니콤, 이 세 가지 종목들의 마감가 상황기 좀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오늘 이 출렁임의 진원지였던 블루알 캐피털 6% 가까이 하락 마감했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바나 8% 가까운 하락, 마지막으로 이어서 옴니콤까지 15% 급등으로 오늘 하루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가격과 매크로 흐름까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가장 먼저 국제유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오늘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하락이 나온 이유기도 한데요. WTI 국제유가 2% 이상 추가 상승 이어가면서 배럴당 벌써 66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순탄치가 않아 보이죠. 미국은 군사적인 압박을 대놓고 시작을 한 데다가 이란은 또 전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러시아와 군사훈련을 함께 진행하면서 대놓고 좀 미국을 긁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원유 공급 우려까지 커지면서 국제유가 굉장히 위태로운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7원 가까이 급상승했습니다. 1,450원 선 다시 한번 턱 밑까지 차올랐는데 이렇게 지정학적인 위기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요.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원화는 약세를 보이겠죠. 밤사이에도 같은 흐름이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은 제법 큰 폭으로 올라섰고요. 비트코인은 6만 6천 달러 선에 부딪히자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반등 나옵니다. 1% 가까이 상승하는 움직임. 반대로 금 가격은 0.06%, 이 정도면 하락이라기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네요. 잠시 쉬어가는 금이고요.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소폭이나마 좀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요, 1960년대 이후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또 밤사이에 굉장히 뜨거웠는데 이 소식에 장기채를 중심으로 미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모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재정 건전성이 좋지 못한 나라의 국채라면 당연히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지겠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준입니다. 이 대내적으로는 무역 적자도 여전하고 대외적으로는 이란과의 마찰도 거세지고 있는 뉴욕 증시, 과연 현장은 어떤 분위기일지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결국 모두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우존스가 0.54% 내리면서 약세 마감했고요. 나스닥도 0.31% 하락했고 S&P도 0.28% 하락을 했습니다. 장 막판에 낙폭을 조금 줄였지만 상승 전환에는 성공하지 못했네요.